어느 날 당신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단 1초의 방심으로 세상이 무너진다면요. 전라북도 구례군의 조용한 시골 마을,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바람에 흔들리는 벼들의 바스락거림 속에서 민수 씨는 매일 같은 풍경을 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남들은 그를 평범한 농부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넘게 식지 않는 슬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요. 20년 전 민수 씨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5살 난 아들, 지훈과 함께 평온하고도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 많고 조용한 여인이었고, 지훈이는 늘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며 밝게 웃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러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잔혹한 장난을 치곤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지훈이 손을 꼭 잡고 읍내장터로 향했습니다. 저녁밥에 넣을 고기와 채소를 사러 간 길이었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손에 손을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이 순간 놓쳐졌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어디 있니? 사람들 틈을 헤집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터 전체가 떠들썩해졌고 이웃들은 함께 지훈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아무 소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의 시간은 멈춰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 혼자 길을 나섰을 수도 있다. 납치 증거가 없다는 무관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달을 울며 지내다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민수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이의 목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이고 또 어느 날은 꿈속에서 지훈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잠에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돌며 묻고 또 묻고 모든 돈을 털어가며 수소문했지만 내 세상은 점점 그를 외면해 갔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이제 좀 그만 잊고 살면 안 될까? 20년이나 지났잖아.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가 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면 그는 속삭이곤 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아직도 널 찾고 있단다. 그의 머리는 휘어졌고 손은 갈라지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 마음만은 단 한 번도 늙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민수 씨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이 일도 저 일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희망을 붙잡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민수 씨는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 병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들어가고 나서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이 조용히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며 민수 씨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치려던 찰나 그 병실 안에서 간호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 환자분이 아저씨를 찾았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레 병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마른 체구의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힘겹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어.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남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팔았어. 도시로 데려갔어. 이름이 지훈 5살. 그 순간 민수 씨의 심장은 멎을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말은 민수 씨에게 날벼락 같았고 동시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와 시트를 덮는 사이 민수 씨는 남자의 옷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은 종이 한 장 노랗게 변색된 쪽지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종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MCU 어린이 지훈 5세 도시로 이동 200X년.
단 몇 줄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이 20년을 기다려온 그의 어둠을 찢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날 밤 방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아빠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됐단다. 다음날 그는 마지막 남은 소유물인 작은 농가를 팔았습니다. 그 집은 아내와 아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중고 트렁크 하나에 짐을 싣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처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시골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논밭 대신 아파트가 푸른 하늘 대신 회색 건물들이 시야를 채워갔습니다. 처음 보는 넌사인 끝없는 자동차 행렬,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말투의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수 씨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내 아들은 그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서울에 도착한 그날 민수 씨는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히 스쳐갔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시골의 따뜻한 인사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해질녘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 대신 이곳에는 자동차 경적 시끄러운 대중교통 안내방송, 그리고 냉랭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조심스레 구겨진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메시 H9 서울의 어느 구청 이름이었습니다. 막막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H9의 한 외곽 동네방, 하나짜리 허름한 고시원에서 하루 10,000원짜리 방을 빌려 묵었습니다. 방은 겨우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였고 창문은 옆 건물 벽을 마주보고 있어 햇살 한 줄기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곧장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설거지 지하철 청소.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었지만 결국 H19 재래시장에서 채소 가게 한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몸은 좀 힘드셔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무거운 것쯤은 익숙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상자째 채소를 나르고 하루 종일 시장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땀은 비처럼 흘렀고 발은 늘 부어 있었지만 민수 씨는 그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많았고 그만큼 질문할 기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입양된 아이 이름이 지훈인 아이를 아십니까? 오른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자리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 하나 찾는 건 바늘 찾기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해봐야죠. 그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이 말을 하며 민수 씨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늘 뿌옇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희미하게나마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시장 통로를 지나가던 중 식당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너 그거 들었어? 요즘 H그룹 회장님 말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은근 호강이란 말이 딱이더라. 입양된 분이라던데. 근데 그 과거가 좀 묘하대 그러게. 이름이 뭐더라? 지훈이었나 강지훈 회장? 민수 씨의 귀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그는 식당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뇌리에 전기 충격이 스친 듯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20년간 그토록 부르짖던 이름이 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 H그룹 회장.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는 수십 번도 넘게 자기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설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놓쳐선 안 되는 기회라는 것. 그는 그 즉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좋다. 며칠 후 민수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위해 옷을 골랐습니다. 허름한 셔츠지만 다림질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주머니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 지훈이 5살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엔 확연한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H그룹 본사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건물 앞에 서자 두 다리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저기 안에 지훈이가 있을까?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정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저기 회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용무로 오셨죠? 예약 없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경비원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회장님 보러 오는 사람 많아요. 돌아가세요. 문전박대를 당한 민수 씨는 낙심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본사 근처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레 하나 빌려서 싱싱한 채소를 팔며 매일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그는 지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햇볕이 쨍한 날도, 비가 퍼붓는 날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할 정도로 위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아니 정말? 눈앞의 청년은 다 컸지만 얼굴형과 눈매는 사진 속 지훈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를 떨구었습니다. 배추 상추무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고 바로 그 청년 지훈의 바지와 구두에 진흙과 물이 튀었습니다. 청년은 움찔하며 물러섰고 곧이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며 땅에 흩어진 채소들을 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옷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둘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민수 씨를 째려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청년의 자켓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는 단지 그 아이가 사진을 보고 뭔가를 떠올리길 바랐습니다. 청년은 모른 채 차량에 올라타 떠났고 민수 씨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소를 주워 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널 알아봤단다. 네가 나를 몰라도 괜찮아.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거야. 그날 밤 그는 방 안에 앉아 촛불을 켜고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5살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계엔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서류 위로 떠오르는 건 민수 씨의 떨리는 눈동자뿐이었습니다. 아버지라 불러주기만 해도 괜찮다. 그 말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기엔 아직 두려웠기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혈액 샘플과 민수 씨의 DNA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두툼한 봉투 하나가 그의 책상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숨죽였습니다. 이 안에 내 진짜 정체가 들어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글씨로 인쇄된 검사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부자관계 99917. 지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지난 20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왜 과거를 알지 못했는지, 왜 유독 손목에 흉터가 선명했는지, 왜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도 시골 풍경을 보면 익숙함을 느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수 씨는 그는 진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민수 씨가 있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허름한 방 안에 앉아 작은 램프 불빛 아래 무언가를 꿰매고 있는 민수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지우는 가만히 말했다. 하마 아버지. 민수 씨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져 넣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지우는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어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아봤어요. 이제야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믿게 됐어요. 민수 씨는 말없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마치 20년의 세월을 껴안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 밤 서울의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별 하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모든 걸 잃어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민수 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상봉의 감동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처, 기다림, 희망, 그리고 용서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지훈이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죠. 그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잊고 있던 진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20년이 걸리더라도 끝내 마주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여정이 계속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훈과 민수의 이야기, 그 후의 이야기, 파트 2에서 펼쳐질 또 다른 감동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우리 함께 끝까지 이 여정을 걸어가요.